민준과 혜린의 삶은 늘 평온했어요. 민준은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혜린이 기다리는 그 안정된 일상이 제일 소중했죠. 혜린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린이 말하더군요. 오빠, 나 필라테스 에어리얼 코스 등록했어. 요가인데 공중에서 하는 거야. 고급 클래스래. 민주는 그냥 웃으며 대꾸했어요. 좋네. 건강 챙기라고. 그때까진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어요. 혜린은 더 이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화장을 꼼꼼히 하고 향수를 뿌리며 나서기 시작했어요. 옷은 몸에 딱 붙는 스포츠웨어로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 퀴노아 샐러드를 천천히 먹어요. 오늘도 건강식으로 시작해야지 하면서요. 부엌에는 뉴스 대신 이상한 전자음악이 흘러나오고 민준이 들어가면 혜린이 헤드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어요.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혜린이 변했네. 그런데 예뻐 보이네. 처음엔 민준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가 건강을 챙기려는 거라고 믿었죠. 요즘 피곤해 보이네. 운동해서 좋겠다. 민준이 말하면 혜린은 웃으며 대답해요. 응, 기분 좋아져. 그런데 그 주기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가던 게 이제 거의 매일 아침으로 바뀌었어요. 출근 전에 나가서 점심때쯤 돌아오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와요. 오늘은 보충 수업이야. 아니면 그룹 스터디가 있어서 이런 핑계로요. 민준이 물어보면 혜린은 피곤한 표정으로 오빠 이해해줘. 재미있어 하면서 피하곤 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혜린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민준의 일상에 관심 많았는데 이제는 대화가 짧아지고 눈빛이 멀어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부드럽게 웃던 게 이제는 날카롭고 가벼운 웃음이에요. 민준과 함께 있을 때 혜린은 무심한 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지만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킥킥 웃어요. 뭐 봐서 그렇게 재미있어? 민준이 물으면 혜린은 핸드폰을 재빨리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메시지 하면서 시선을 피해요. 그 순간 민준의 가슴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 불안이 커진 건 혜린의 쇼핑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세탁기를 돌리다 새 속옷을 발견했어요. 레이스 장식이 화려한 평소 혜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언제 샀어? 물어보니 혜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기분 전환으로 대답해요. 그리고 스포츠백도 바뀌었어요. 비싼 브랜드 가방으로 안에는 운동복 말고도 화장품과 작은 물건들이 가득해요. 혜린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갈 때마다 민주는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오늘도 늦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요. 혜린은 문을 닫으며 걱정 마, 금방 올게.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빈말처럼 느껴졌어요. 민주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혜린의 등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혜린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고 가끔 핸드폰 불빛이 스치듯 켜졌다 꺼져요. 뭐가 변한 거지? 민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혜린은 여전히 민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느껴졌어요. 출근길에 민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혜린아, 너 정말 건강만 챙기는 거 맞아?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혜린의 일상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주말에 민준이 데이트를 제안하면 혜린은 이번 주말엔 수업이 있어서 안 돼 하며 거절해요.
대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면 혜리는 몸을 살짝 피하며 피곤해, 오빠, 말해요. 그 태도가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예전엔 혜린이 먼저 안겨오곤 했는데 이제는 터치조차 어색해요. 민준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혜린 생각에 집중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동료가 물어보면 민준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어느 저녁 혜린이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고 머리가 살짝 헝클어져 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민준이 물으니 혜린은 샤워실로 직행하며 좋았어. 재미있었어. 대답해요. 민준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혜린의 가방을 힐끔 봤어요. 안에서 작은 노트가 떨어져 나왔어요. 거기엔 낯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하지만 혜린이 나오자마자 노트를 주워 넣었어요. 혜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 친구 번호야 하며 웃어요. 그 웃음이 민준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린의 변화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침에 혜린이 또 일찍 나서며 오늘도 가봐야 해. 할 때 민준은 문을 잡고 물었어요. 정말 수업만이야? 혜린은 눈을 피하며 당연하지. 왜 그래? 대답해요. 민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혜린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지자 민준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요. 뭔가 잘못됐어. 불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혜린의 행동이 더 대담해졌어요. 출근 전에 민준에게 키스를 해주던 게 사라졌어요. 대신 핸드폰 알림 소리가 자주 울려요. 혜린은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확인해요. 누구야? 민준이 물으면 수업 그룹 채팅이야. 하며 넘겨요. 민준은 그 그룹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혜린의 차가운 눈빛에 주저했어요. 저녁 식사 때 혜린은 음식을 건성으로 먹으며 핸드폰을 내려다봐요. 민준의 이야기에 그래만 반복해요. 그 무관심이 민준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갔어요. 혜린이 아직 안 왔어요.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새 속옷 세트를 또 발견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채로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혜린이 들어오자 민준은 물었어요. 이 속옷들 왜 샀어? 혜린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냥 세일해서 대답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준은 더 캐묻지 못하고 알았어 하며 돌아섰어요. 그날부터 민준의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혜린의 가방이 더 무거워 보였어요. 안에는 운동복 외에 립스틱과 작은 향수병이 들어있어요. 민준이 몰래 확인했을 때 혜린은 수업 후에 화장 고쳐 설명해요. 민준은 납득이 안 갔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혜린아, 나랑 더 시간 보낼 수 없어? 민준이 말하면 혜린은 미안, 요즘 바빠 하며 피해요. 그 말투가 차가워요. 민준의 불안이 밤마다 커져요. 혜린의 변화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 혜린이 또 일찍 가방을 챙겨 나서려 할 때 민준의 마음이 폭발했어요. 오늘도 가? 민준이 물었지만 혜린은 그냥 수업이야 하며 문을 나섰어요. 민준은 창밖으로 혜린의 차가 사라지는 걸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출근길에 민준은 결심했어요. 따라가 봐야겠어.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점심시간에 민주는 차를 몰아 혜린의 수업 장소로 향했어요. 강변에 있는 그 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예요. 주차장에서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혜린이 도착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창문을 통해 살짝 들여다봤어요. 혜린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갑자기 한 남자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근육이 탄탄한 체형이었어요. 검은 트레이닝 복차림으로 혜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 웃으며 말해요. 준비됐어? 남자가 말하니 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시작해요. 대답해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어요. 둘이 함께 공중 요가 기구에 매달려 파트너 워크아웃을 시작했어요. 남자가 혜린의 허리를 잡아주고 혜린이 남자의 어깨에 기대며 균형을 맞춰요.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혜린의 뺨이 붉어지고 남자가 좋아, 그렇게 유지해 하며 손을 더 가까이 댔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수업이 아니야. 데이트잖아. 민준의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쥐었어요. 혜린이 남자와 함께 하나의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일 때 민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차로 돌아와 앉아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혜린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혜린이 잠든 새벽에 민주는 거실로 나와 공유 노트북을 켰어요. 혜린이 최근에 크롬 브라우저를 썼더군요. 캐시를 지우지 않아서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비밀 채팅방 PT 전문, 스튜디오 약속 일정 같은 키워드가 줄줄이 나왔어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온라인 포럼과 메시징 앱이 나왔어요. 민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 앱에 들어갔어요. 혜린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채팅방에서 남자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기대돼. 유부녀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이야. 민주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어요. 남자가 혜린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나도 결혼했지만 너처럼 특별한 사람은 처음이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주는 스크린샷을 찍으며 이를 갈았어요. 이 자식, 나처럼 가족이 있으면서. 다음 날 민주는 더 나아갔어요. 혜린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GPS 추적 앱을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에게 물어봐서 좋은 앱을 다운받았어요. 혜린이 샤워할 때 몰래 그녀의 가방에 작은 추적기를 넣었어요. 미안해, 혜린아. 하지만 알아야 해. 속으로 중얼거리며요. 며칠 후 혜린이 오늘은 먼 스튜디오로 가 하며 나섰어요. 민주는 앱을 열어 위치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스튜디오로 갔어요. 그래, 어쩌면 오해일지도. 민준이 안도하려 할 때 1시간 후 위치가 바뀌었어요. 스튜디오에서 나와 집으로?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집? 왜 집으로 오지? 민준은 회사에서 일어나 차를 몰아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보니 혜린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창밖으로 살짝 보니 혜린이 남자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남자가 혜린의 손을 잡고 여기서 만나니 더 설레네 말해요. 민주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우리 집이 이들의 은신처였어?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날 민주는 호텔에서 잤어요. 혜린에게 야근이야 문자만 보냈어요. 민주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사립 탐정을 찾았어요. 외도 조사 전문이라고 적힌 업체에 연락했어요. 제 아내가 이상해요. 증거를 모아주세요. 민준이 말하니 탐정이 알겠어요. 상세히 말씀하세요. 했어요. 민준은 혜린의 일정과 그 남자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탐정은 며칠 만에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남자 이름은 서진이에요. 고급 PT 강사예요. 클럽 회원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초대받아 들어온 거예요. 민주는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서진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 자식도 유부남이야? 애도 있어?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이 둘 있어요.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만남 장소예요. 스튜디오 근처 게스트하우스예요. 수업 후에 자주 가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린과 서진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민준의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모든 게 준비됐어요. 민준은 집으로 일찍 돌아갔어요. 현관에 낯선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은 소리를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린의 핸드폰이 테이블에 있었어요. 갑자기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괜찮아? 스튜디오 로고 새긴 타월 화장실에 두고 왔어. 민준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타월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로고가 선명했어요. 민준은 타월을 집어들고 방으로 향했어요. 혜린이 침대에 앉아 서진과 속삭이고 있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혜린이 놀라 소리쳤어요. 서진은 재빨리 옷을 챙기며 이게 무슨? 했지만 민준은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 당장. 그날 밤 민준은 혜린과 마주 앉았어요. 설명해봐. 민준이 말하니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그냥 친구야. 수업 파트너. 대답해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 마 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서진과 키스하는 사진이에요.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혜린이 더듬거렸어요. 민준은 채팅 기록을 보여줬어요. 유부녀가 매력적이라니? 너도 그걸 알았어? 혜린이 울며 미안해, 오빠. 했지만 민준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혜린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백업된 녹음 파일이에요. 잡음 속에 혜린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제 집으로 가자. 이 시간엔 남편 항상 없어. 민준은 그걸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혜린이 무릎 꿇고 잘못했어. 용서해줘. 소리쳤어요. 민준은 핸드폰으로 그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이게 끝이야. 법적으로 정리할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혜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준은 창밖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민준은 그 후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증거를 모두 정리하며요. 혜린은 매일 사과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어요. 왜 그랬어? 우리 행복했잖아. 민준이 물으니 혜린은 지루했어. 서진이가 나를 새롭게 봐줬어. 대답해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그 새로움 때문에 가족을 버려? 했어요. 대화는 길어졌지만 민준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서진의 가족에게도 연락할까 고민했어요. 그쪽도 알아야 해.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민준의 일상이 무너졌지만 증거 덕분에 강해졌어요. 이제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서진의 이름 아래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 둘이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니 민준의 눈이 좁혀졌어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두 가족이 다 피해자잖아. 민준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탐정이 준 정보로 서진의 아내 지은 씨의 직장 이메일을 알아냈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메일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민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니 답장이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언제 만나실까요? 지은 씨의 답변이 짧지만 직설적이었어요. 민주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렇게 약속이 잡혔어요.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혜린이 옆에서 자는 척 누워있지만 민주는 소파로 나와 커피를 마셨어요. 지은 씨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까? 다음 날 민주는 정장 차림으로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 보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지은 씨였어요. 민준이 손을 들어 인사하니 그녀가 다가와 앉았어요. 민준 씨 되시죠? 무슨 일로? 지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민준은 커피를 주문한 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와 귀하의 남편분이 관계가 있어요. 지은 씨의 눈이 커지며 뭐라고요? 했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사진과 채팅 기록을 꺼내 보여줬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진을 볼 때 지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서진이에요. 어떻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주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만났대요. 지은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저도 의심했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에 이상한 앱이 많아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대처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했어요. 지은 씨가 울음을 참으며 네, 그래야겠어요. 대답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민준과 지은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더 자세히 얘기했어요.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이 최근에 돈을 이상하게 썼어요. 카드 명세서에 게스트하우스 비용이 나왔어요. 물어보니 수업 자료 사는 거라고 했지만 민주는 메모를 하며 그 비용이 혜린과의 만남 때문일 거예요. 했어요. 지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서진의 은행 앱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매주 같은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요. 민주는 그걸 사진 찍으며 저도 혜린의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지은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함께 찾아봐요. 서진의 클라우드 계정도 알아요.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이에요. 그들은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이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 공유해요. 하니 지은 씨가 알겠어요. 제가 서진의 행동 패턴도 알려줄게요.
했어요. 지은 씨는 서진이 매일 저녁 8시에 운동 간다고 나서는 걸 말했어요. 실제로는 당신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민준의 가슴이 다시 아팠지만 지은 씨의 말에 공감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끝내야 해요. 지은 씨가 말하니 민준도 맞아요. 제 쪽도 마찬가지예요.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지은 씨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혜리는 쇼핑 나갔다고 했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은 씨가 화면 너머로 서진의 드라이브 링크 보냈어요. 들어가 보세요. 했어요. 민준은 링크를 클릭해 파일을 훑었어요. 사진 폴더에 혜린과의 셀카가 숨어 있었어요. 이게 여기 있어요. 민준이 말하니 지은 씨가 저도 봤어요. 울면서요. 대답했어요. 함께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지은 씨가 금융 기록을 공유하니 민준은 그걸 분석했어요. 이 돈으로 호텔을 예약했네요. 민준이 말하자 지은 씨가 서진의 급여 통장도 이상해요. 보너스를 숨겼어요. 했어요. 민준은 혜린의 채팅 로그를 지은 씨에게 보냈어요. 여기서 서진 씨가 아내 몰래 만나자라고 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자식, 아이들 생각도 안 해? 민준은 조용히 우리도 이제 대응할 때예요. 했어요. 그들은 변호사 추천도 주고받았어요. 지은 씨가 제 지인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하니 민준이 감사해요. 함께 상담 가요.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은 씨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공공도서관에서요. 조용한 공간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지은 씨가 서진의 일기 앱 캡처를 가져왔어요. 여기 혜린 씨 이름이 나와요. 오늘 H와의 특별 시간이라고. 민준은 그걸 읽고 이를 갈았어요. 혜린도 마찬가지예요. 제 쪽 증거와 맞아요.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결혼 10년 차예요. 그런데 왜? 했지만 민준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요. 증거가 우선이에요. 말했어요. 함께 구글 드라이브를 다시 검색했어요. 숨겨진 폴더에서 더 많은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한 파일을 재생하니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요. 지은이 의심할까봐 조심해. 혜린이 민준 오빠도 마찬가지야. 대답해요. 지은 씨가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법정에서 쓰자. 민준이 말하니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싸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민준과 지은 씨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매번 새로운 증거를 교환하며요. 지은 씨가 서진의 차량 GPS 기록을 가져왔어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민준은 그걸 지도로 확인하며 혜린의 위치와 일치해요. 했어요. 지은 씨는 서진의 행동 변화를 자세히 말했어요. 요즘 집에서 불편해해요. 아이들한테도 신경질 내고. 민준도 혜린이 매일 울면서 용서를 빌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대답했어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변호사가 이 증거면 강력해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유리할 거예요. 하니 지은 씨가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말했어요. 민준은 맞아요. 이 반역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했어요. 변호사 앞에서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며 연대를 확인했어요. 어느 저녁 민준은 지은 씨와 전화로 얘기했어요. 오늘 서진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지은 씨가 말하니 민준이 기록하세요. 사진 찍어요. 했어요. 지은 씨는 서진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혜린 씨 이름으로 된 선물 영수증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걸 스캔해서 보내줘요. 지은 씨가 알겠어요. 우리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대답했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는 거리를 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은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그들은 더 많은 파일을 모았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했어요. 한 녹음에서 서진이 이혼할까봐 걱정돼. 한이 혜린이 나도야.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대답해요. 지은 씨가 듣고 이제 다 끝났어. 했어요. 민준과 지은 씨는 그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추가로 이혼 소송 준비해요. 변호사가 말하니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집에 돌아와 혜린을 봤어요. 혜린이 오빠, 오늘은 같이 저녁 먹을까? 하니 민준이 됐어. 바빠.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 지은 씨와의 계획을 떠올렸어요. 지은 씨도 서진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오늘도 운동가? 지은 씨가 물으니 서진이 응, 늦을 거야. 했어요. 지은 씨는 그 말을 녹음하며 민준에게 문자 보냈어요. 또 시작됐어요. 민준은 답장으로 기다려요. 곧 끝나요. 했어요. 그들의 연대가 점점 강해졌어요. 매일 정보를 공유하며 감정적으로도 지지했어요. 지은 씨가 민준 씨, 힘들죠? 저도 그래요. 하니 민준이 네. 하지만 함께라 버텨요. 대답했어요. 결국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히 모았어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민준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지은 씨와의 마지막 통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준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버텨요.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줬지만 민준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고 모든 증거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사진, 채팅 로그, 녹음 파일, GPS 기록까지. 이게 다 현실이야. 민준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철저해요. 위자료 청구도 포함해서 제출할게요. 하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에게 30백만 원, 서진에게 50백만 원. 그게 최소한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법원 서류 창구에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제출됐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민준이 창구를 나오며 속으로 말했어요. 혜린에게 소장이 전달된 날, 그녀는 집에서 울며 민준에게 달려왔어요. 오빠, 제발 취소해. 내가 잘못했어. 혜린이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민준은 차갑게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대답했어요. 지은 씨도 서진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서진은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야. 했지만 지은 씨는 아이들을 안고 네가 시작한 거야. 말했어요. 민준과 지은 씨는 전화로 상황을 공유했어요. 서진이 화를 내고 있어요. 지은 씨가 말하니 민준이 혜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있어. 했어요.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준비하며 GPS 추적이 집 안에서 만난 걸 증명해요. 녹음도 완벽해. 설명했어요. 민준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읽으며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혜린은 매일 문자로 용서해줘. 보냈지만 민준은 답하지 않았어요. 소장이 공식 접수된 후
민준의 일상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하니 민준이 웃으며 그럴지도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법정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지은 씨와의 만남에서 우리 소송이 비슷한 날짜예요. 서로 응원해요 했어요. 민준은 카페에서 지은 씨에게 추가 증거를 건넸어요. 서진의 금융기록이에요. 지은 씨가 말하니 민준이 고마워요. 이게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될 거예요. 했어요. 소송 준비가 끝나갈 무렵 민준은 집을 청소하며 혜린의 물건을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끝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닦아내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준비됐어요. 시작해요. 첫 공판날,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혜린이 들어오자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혜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지은 씨가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개정하며 시작하자 모두 일어났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어요. 원고 측 증거입니다. 사진, GPS 로그, 채팅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 변호사가 스크린에 사진을 띄우니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혜린과 서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손을 잡은 장면이에요. 혜린의 변호사가 이건 단순한 우정입니다. 수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반박했지만 민준의 변호사가 그럼 이 녹음은요? 하며 파일을 재생했어요. 잡음 속에 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이 시간엔 남편 항상 없어.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혜린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꼬았어요. 판사가 이 녹음의 진위는 모르니 민준의 변호사가 구글 드라이브 자동 백업입니다. 조작 불가능해요. 대답했어요. 서진의 변호사가 이건 편집된 거예요. 전체 맥락이 없어요. 소리쳤지만 민준은 속으로 웃었어요. 맥락? 그게 더 치명적일 텐데. 지은 씨가 뒤에서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이 증언대에 서자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재미로 만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했지만 판사가 집안에서 만난 건요? 물으니 혜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진도 증언하며 혜린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말했지만 민준의 변호사가 채팅 로그를 보여주며 여기서 당신이 오늘 만나자라고 했잖아요. 지적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는구나. 혜린과 서진은 서로를 힐끔 보지만 눈을 피했어요. 혜린의 얼굴이 창백하고 서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판사가 다음 공판에서 추가 증언을 듣겠습니다. 하며 마무리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민준은 지은 씨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잘 됐어요. 지은 씨가 말하니 민준이 네, 당신 소송도 잘 될 거예요. 대답했어요. 혜린이 뒤에서 오빠 부르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은 핸들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날 밤 민준은 변호사와 통화하며 다음 전략을 논의했어요. 그들의 변호가 약해요. 녹음이 결정타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준은 창밖비를 보며 그래요. 끝까지 가요. 공판이 이어지면서 재산분할 논의로 넘어갔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혜린 씨의 책임이 큽니다. 집안에서의 만남이 증명하듯이요.
하니 혜린의 변호사가 서진 씨가 유혹했어요. 소리쳤어요. 갑자기 혜린이 일어나 하냐. 서진 오빠가 먼저 연락했어. 나한테 특별 수업 제안하면서 외쳤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나 네가 먼저 메시지 보냈잖아. 수업 후에 커피 어때? 하면서 대꾸했어요. 법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세요. 소리쳤지만 그들의 말다툼이 이미 녹음되고 있었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이 대화가 추가 증거입니다. 단순 우정이 아니에요. 말했어요. 혜린이 울며 서진 오빠 왜 나한테 떠넘겨? 하니 서진이 네가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 거짓말했어요. 지은 씨가 뒤에서 저 자식 중얼거렸어요. 판사가 이런 행동이 관계를 증명하네요. 하며 메모했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끼리 무너지네. 혜린과 서진의 변호사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린이 서진 오빠가 돈도 줬어. 선물 사라고. 폭로하니 서진이 거짓말. 네가 요구했어. 반박했어요. 그 말다툼이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금융기록을 제출하며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서진 씨가 혜린 씨에게 돈을 보냈어요. 확인했어요. 법정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혜린이 자리에 앉아 울고 서진은 머리를 쥐었다. 지은 씨가 민준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이게 도움이 돼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판이 끝난 후 민준은 법정 밖에서 지은 씨와 만났어요. 그들의 싸움이 우리에게 유리해요. 지은 씨가 말하니 민준이 네 스스로 증언했네요.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들었어요. 혜린의 문자가 왔어요. 오빠, 미안해. 서진 탓이야. 하지만 민준은 삭제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쓰며 오늘 그들의 진짜 얼굴을 봤어. 적었어요. 다음 공판에서 그 말다툼 녹음이 재생됐어요. 혜린이 듣기 싫어. 소리쳤지만 판사가 들어야 해요. 했어요. 서진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게 정의야. 마지막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혜린 씨는 민준 씨에게 위자료 30백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비율은 7, 3으로 혜린 씨의 책임이 크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혜린이 왜 나만? 중얼거렸지만 판사가 집안에서의 행위 때문입니다. 설명했어요. 서진 씨는 민준 씨에게 50백만 원을 지급하라. 가정 파괴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판사가 또한 둘 다 민준 씨의 거주지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하니 법정이 마무리됐어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수고했어요. 변호사가 말하니 민준이 고마워요. 끝났어요. 대답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혜린이 다가왔어요. 오빠, 항소할게. 했지만 민준은 하지마. 그냥 끝내. 말하고 지나쳤어요. 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제 소송도 곧 끝날 거예요. 지은 씨가 안아주니 민준이 당신도요. 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자유야.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날 밤 민준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새 출발이야. 친구가 말하니 민준이 웃으며 그래, 이제부터 대답했어요. 혜린은 집을 비우고 나갔어요. 민준은 빈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잘 됐어. 다음 날
민주는 지은 씨에게 전화했어요. 판결 받았어요. 당신도 곧이요. 지은 씨가 네. 우리 이겼어요. 했어요. 민준의 삶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어요. 축하해. 동료가 말하니 민준이 고마워. 대답했어요. 주말에 민준은 산책하며 새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판결이 난 후 민준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자유라는 게 실감났어요. 지은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 이제 끝났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하니 민준이네. 당신도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은 핸들을 잡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혜린의 물건이 다 치워진 집에 들어서니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판결서를 다시 읽었어요. 30백만 원, 50백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민주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이제 새로 시작하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요즘 기운 좋아 보이네. 하니 민준이 웃으며 그럴까요? 일에 집중하려고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진과 혜린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탐정에게 연락해 그들 상황 좀 알아봐요. 부탁했어요. 탐정이 알겠어요. 곧 보고할게요. 했어요. 민주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며칠 후 보고서가 왔어요. 서진의 회사에서 그를 해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도덕적 위반으로 이미지 실추.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고급 PT 강사로 일하던 스튜디오에서도 쫓겨났어요. 동료들이 그런 놈과 같이 일 못해 하며 등을 돌렸대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서진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왜 나한테만 중얼거렸어요. 지은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후 서진의 집은 텅 비었어요.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업자득이야 속으로 말했어요. 혜린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라테스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유부남과 불륜한 여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혜린이 수업에 나가려 하니 회원들이 너 같은 사람과 같이 운동 못해 하며 등을 돌렸어요. 스튜디오 주인이 미안하지만 그만둬 통보했어요. 혜린은 울면서 짐을 챙겼어요. 이게 다 민준 오빠 탓이야. 혜린이 혼자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후회했어요. 결국 혜린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 집 문을 두드릴 때 혜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혜린아, 왜 이렇게 갑자기 놀라 물었어요. 혜린이 엄마, 이혼했어. 말하니 아버지가 안 해서 뭐? 들어와서 말해 했어요. 거실에 앉아 혜린이 울며 민준 오빠가 오해해서 설명하려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우리 딸이 왜 그랬을까 하며 감쌌어요.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아냐? 어머니가 말하니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판결서와 증거를 택배로 보냈어요. 부모님 집에 도착한 상자를 열자 사진과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파일을 재생하니 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집으로 가자. 남편 없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혜린아,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혜린이 방에서 나와 아빠, 그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입 닥쳐. 네가 우리 집안 망쳤어.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그런 짓을. 부끄러워 죽겠어. 말했어요. 혜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미안해요. 반복했어요. 부모님은 이웃들 눈치 때문에 혜린을 집에 두기 싫어했어요. 당분간 나가 있어. 아버지가 말하니 혜린이 어디로 가요? 울었어요. 결국 혜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매일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왜 이렇게 됐지 중얼거렸어요. 서진도 마찬가지로 고립됐어요. 옛 동료들이 너 같은 놈 봤어? 문자로 비아냥거렸어요. 서진은 이력서를 내도 과거 때문에 안 돼. 거절당했어요. 집에서 TV를 보며 민준 그 새끼 이를 갈았어요. 지은 씨가 이혼 후 아이들과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진이 아이들 좀 봐. 전화하니 지은 씨가 접근 금지야. 잊어 끊었어요. 서진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혜린도 커뮤니티에서 영구 추방됐어요. 온라인 포럼에 혜린 같은 여자 조심해 글이 올라왔어요. 혜린이 지우려 해도 소문이 퍼졌어요. 부모님은 친척들에게 혜린이 실수했어. 변명했지만 친척들이 그런 딸 둔 게 부끄러워 말했어요. 혜린의 어머니가 밤에 울며 우리 집안 체면이 한탄했어요. 민주는 그 소식을 탐정을 통해 들었어요. 그들 이제 사회에서 버림받았어요. 탐정이 말하니 민준이 알겠어요. 고마워요 했어요. 민준의 마음에 약간의 안도가 스쳤어요. 혜린은 정신과에 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물으니 혜린이 이혼 후에 우울해요. 대답했어요. 상담실에서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서진 오빠 때문에 털어놨어요. 의사가 자책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해요. 말했지만 혜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매주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어요. 집에 가면 혼자라서 더 힘들어요. 혜린이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친구가 미안, 요즘 바빠. 피했어요. 민준도 비슷했어요. 승소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밤에 소파에 앉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중얼거렸어요. 꿈에서 혜린의 웃음소리가 들려 깨곤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집중이 안 돼요. 동료가 민준 씨 괜찮아? 물으니 민준이네. 그냥 피곤해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어요. 한 달 후 민준은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서진과 혜린이 다시 연락해요. 탐정이 메시지 캡처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야. 다시 시작하자. 서진의 메시지예요. 혜린이 응, 오빠. 우리만 있으면 돼. 답했어요. 민주는 그걸 읽고 손이 떨렸어요. 아직도?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민주는 그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혜린 부모님께 보냈어요. 이걸 보세요. 편지와 함께요. 혜린 아버지가 받자마자 전화했어요. 민준아, 미안해. 혜린을 완전히 끊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 괜찮아요. 이제 제 일 아니에요.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창가에 서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중얼거렸어요. 혜린은 부모님에게 불려갔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메시지를 던지니 혜린이 아빠 그냥 변명했지만 어머니가 너 미쳤어? 집 나가 소리쳤어요. 혜린은 짐을 챙겨 나왔어요. 서진에게 전화해 오빠 이제 어떻게 울었어요.
서진이 걱정 마. 같이 도망가자 했어요.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 문제야. 난 신경 안 써. 지은 씨에게 말했어요. 지은 씨가 맞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봐요. 대답했어요. 민준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상담소에 가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무슨 감정이 드세요? 모르니 민준이 배신당한 기분이지만 이제 놓아주고 싶어요. 말했어요. 매주 가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혜린이 운동으로 변했듯 나도 운동으로 치유할게요. 민준이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씩 숨이 차오르니 민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매일 달리기를 하며 땀을 흘렸어요. 혜리는 요가로 타락했지만 난 이걸로 강해질 거야. 민준의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달리면서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과거는 버려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민준아, 요즘 달라졌네. 하니 민준이 운동 시작했어. 같이 할래? 웃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그 결단력 본받아야 해. 칭찬했어요. 민준은 모임에 나가 새 사람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 여자가 민준 씨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하니 민준이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대답했어요. 지은 씨와도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아이들 잘 크네요. 민준이 말하니 지은 씨가 네,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했어요. 민준의 삶이 서서히 채워졌어요. 책을 읽고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 가볼까? 혼자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바다를 보며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 느꼈어요. 달리기 클럽에 가입해 회원들과 함께 뛰었어요. 오늘 10km 전 누군가 소리치니 민준이 가자 따라갔어요. 땀에 젖어 웃는 얼굴들이 민준을 행복하게 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하며 이게 치유야 중얼거렸어요. 혜린과 서진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어요. 그들이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함께 산대요. 오빠, 여기서 새로 시작해. 혜린이 말하니 서진이 응, 우리만 있으면 돼. 안 왔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어요. 서진이 편의점에 지원했지만 과거 때문에 안 돼. 거절당했어요. 혜린도 카페 알바를 구하려 했지만 소문이 따라다녔어요. 그 불륜 여자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문에 그들 이야기가 실렸어요. 불륜 커플, 사회에서 추방, 제목이 붙었어요. 서진이 이게 다 민준 탓이야. 화를 냈지만 혜린이 우리 잘못이야. 울었어요. 부모님도 연락을 끊었어요. 혜린 어머니가 너 같은 딸 없어 말했어요. 서진의 아이들은 아빠 싫어 전화로 거부했어요. 그들은 매일 싸웠어요. 돈 없어. 어떻게? 서진이 소리치니 혜린이 너 때문에 대꾸했어요. 하지만 헤어지지 못했어요. 우리만 남았어. 서로 끌어안았어요.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불쌍하지도 않아 친구에게 말했어요. 지은 씨가 맞아요. 그들 선택이에요. 했어요.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달리며 태양을 봤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바람이 불어 민준의 등을 밀어줬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니 상사가 민준 씨 잘했어 칭찬했어요.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요즘 행복해.
누군가 물으니 민준이 네, 이제야 알았어요. 대답했어요. 밤에 창가에 서서 별을 보며 과거는 끝났어. 앞으로만 봐. 중얼거렸어요. 민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새 여자가 나타나 민준 씨, 데이트할래요? 하니 민준이 천천히 해보죠. 웃었어요. 삶이 다시 꽃피기 시작했어요. 혜린과 서진은 시골에서 고립됐지만 민준은 도시에서 빛났어요. 이게 승리야. 민준이 혼자 웃었어요.